이게요, 그 리우 올림픽 때예요. 리우 올림픽의 수영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인데 뭐 50m짜리 수영장이 아니고 수구 경기장, 다이빙 경기장이에요. 예. 근데 초록색으로 변해버렸잖아요. 저게 바닥이 초록색이어서 그런 게 아닌 건 네, 거죠? 바다가 똑같이 파란색인데 예.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그 리우 올림픽의 올림픽 경기장에는 천장이 없었어요. 예. 천장이 없으니까 햇빛을 그대로 받잖아요. 아. 그래서 집에서도 왜 그 어항 같은 거 키우면 햇빛이 들어오면 막 이끼들 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도 이제 남세균이 막 자라게 남색을 비롯해서 여러 세균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소독을 시키려면 염소를 넣죠. 예. 그러니까 모든 수영장에 염소를 넣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 이 수영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좀 더 관리를 하겠다 가지고 과산화수소수 H2O2를 넣었어요. 예. 근데 항상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어요. 적당하게 넣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예. 깨끗해야지. 그죠? 많이 넣었더니 염소 소독제를 이 과산화수소가 중화를 시켜버렸어요. 중화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소독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서 남세균이 엄청나게 자라게 된 거예요. 염소를 앓는 셈이 돼버린 그 염소를 거잖아요. 안 셈이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여기 보고 다이빙 선수가 내려가라, 축구 선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물을 다 빼오고 채우는 데까지 10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이게 채워지기는 됐던 거죠. 그러니까 리우 올림픽 실화 사진인 거죠? 그렇습니다. 올림픽 때도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남세균이 되게 유명해졌는데 남세균이 우리에게 좋은 역할도 하지만 아주 유해한 남세균들도 있어요. 마이크로시스티스, 아나베나, 오실로토리아, 조메논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이 발생하는 시기들은 다 다른데요. 주로 냄새를 일으킨다든지 신경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신경 독소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런 물질들이죠. 이런 물질들이 신경질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대구의 수돗물에서도 검출되고 그래서 한때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게 남세균이 녹조를 막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왜 갇혀 있으니까 지구 우리 강물들이 왜 갇혀 있어요? 4대강 때문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다면 이 녹조 라떼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제일 쉬운 것은 강물을 흘려보낼까 하는 거 되잖아요. 강물을 흘려보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4대강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물 수자원을 막 확보하기로 한 거잖아요. 예. 확보하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했는데 녹조 라떼가 생긴다고 해서 강물을 흘려보낼까? 그럼 물이 부족하잖아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근데 그게 우리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입니다. 강찬수 기자도 책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물을 흘려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물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 이런 질문에는 녹조 라떼 이 물은 우리가 사용하기엔 너무나 안주는 오염된 물이다. 오염된 물이 그렇게 있는 게 우리가 수자원을 갖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녹조 라떼의 원인이 우리 남세균보다 남세균이 생긴 거지만 인간이 더 문제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비점 오염원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염원이 남세균뿐만 아니라 이미 오염원이 있다는 거예요. 산림에서 근교 개발하고 축산 분뇨, 농경지 비료, 도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하수들이 이게 오염원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오염원 때문에 남세균과 작용을 해서 녹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또 보면 깊은 물이냐 얕은 물이냐에 따라서 되게 다릅니다. 얕은 물에서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깊은 물이면 그 조류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침전물이 생깁니다. 아주 깊은 곳이 생기는데 근데 그것이 그 위에 조류하고 작용을 하지 못해요. 근데 물이 얕으면은 강으로 흡수된 것들이 침전됐다가다 뭔가 벌컥하면 위로 떠올리잖아요. 다시 부유한단 말이에요.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유해 조류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녹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깊은 곳이 깊은 물을 가져야 되는 거죠. 호수도 깊어야 되고, 근데 우리 점점 가두게 되면 낮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원래 강에는 녹조 라떼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생길 틈이 없어요. 물이 흐르니까. 예. 근데 물을 막아서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생기지 않을 정도의 유속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강찬수 기자가 쓴 사진 찍은 사진인데 예. 낙동강의 남세균 마이크로시스티스 아까 예. 제가 봤었던 그 구조 있잖아요. 예. 생각났어요. 이게 마이크로시스티스입니다. 그 마이크로시스티스가 생긴 녹조예요. 그러니까 예. 여기선 큰 독성들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만 수로거든요. 이 수로는 뭐예요? 그 녹조가 발생한 강에서 물을 끌어당긴 거예요. 예. 농수로로 쓰겠다고. 예. 근데 저렇게 녹조가 많이 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농수로도 사실 적당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무조건 가두면서 수자원을 확보하는 게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그게 다 결국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제 바다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강에 수 있고 바다로 있는데 우리가 흐르는 강에서는 아예 녹조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쭉 지나가 버리면 되는 건데 기껏 막 가다 놓고 만들어 놓고선 이거를 결국 바다에까지 녹조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바다에서는 뭐 적조 현상이니 이런 걸로 가끔가다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4대강 때문에 만들어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녹조 라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생물학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 사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빙어들이 여러 가지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거예요. 플랑크톤을 잡아먹는데 원래 이 플랑크톤들은 이제 남세균들도 막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빙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빙어가 너무 많으니까 남세균을 잘 잡아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빙어들이 플랑크톤을 막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빙어 숫자를 줄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 빙어가 줄어드니까 플랑크톤 수는 늘어나겠죠. 플랑크톤이 늘어나니까 플랑크톤이 남세균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건 남세균이 줄어드니까 녹조 현상들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라든지 많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조절 잘해서 물고기 다 잡아먹었던 또 다른 문제 생기니까. 그렇죠. 근데 녹조가 이미 많이 껴인 데서 어떤 어부들이 그 물고기를 막 잡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걸 팔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그냥 화학적인 방법들도 있긴 합니다. 남세균을 없애는 의약품을 쓴다든지 중금속을 또 흡착시켜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능은 하지만 보통 시민들이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죠. 그 강에다가 뭐 화학약품을 뿌린다고 강에다가 뭐 중금속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이러면 다들 좋아하지 않잖아요. 또 다른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비용도 뭐 작은 규모가 아니니까 엄청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아까 빙어를 줄이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그 생물학적인 것도 문제 생기고 화학적인 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인간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녹조 문제가 왜 생겼냐면 자연적으로선 생기지 않는 게 우리가 개입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인간이 개입했던 부분을 없애버리면 사실은 생물학적인 방법을 쓸 필요도 없고 화학적인 방법을 쓸 필요도 없고 저절로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녹조할 때는 수문을 열어서 강물 체류 시간을 줄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정부 때 계속 이거 시도를 했잖아요. 수문을 열고 간문을 없애고 수문을 제거하고 이런 일을 했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서 녹조는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게 뭐 이런 고민들을 사실 쉬운 방법을 놔두고 우리 먼 길을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녹조의 번성, 그 남세균 탓인가 사람 잘못인가라는 이야기에 다루고 있는데 물론 남세균 탓이지만 남세균 탓만은 아니고 인간이 만들었던 오염과 그다음에 4대강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러니 이 인간의 원래 남세균은 자연적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니까 사람의 행태만 바꾸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녹조의 번성에서 강찬수 기자가 주장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남세균이 제가 이제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남세균이 어쨌든 간에 그 생물, 살아있는 물질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세균이죠. 예. 박테리아인 거예요. 핵막이 없는 원핵 생물입니다. 생물이라는 건 이제 살아있는 물질을 총칭하는 거니까요. 예. 예. 그리고 그 어쨌든 남세균 때문에 이제 그 녹색의 물
처럼 예. 녹조 현상이 벌어진 건 맞지만 그 남세균을 증폭시키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개입 때문에 적절하게 있어야 될 남세균이 더 많이 늘어나서 녹조 현상이 더 심해지거나 뭐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인 거죠. 녹조가 번성한 데는 인간의 책임이 큽니다. 하수 처리장이나 폐수 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속에는 질소나 인같이 조류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영양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오염물질이 많이 유입될수록 조류에게 영양제를 주는 셈이고요. 또 강의 흐름도 중요합니다. 수온이 높은 상태에서 강물을 막으면 그만큼 녹조가 발생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 강찬수 기자는 녹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부영양화를 막고 남세균이 녹조로 자랄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수문을 열어서 물을 너무 오랫동안 가두지 말라 뭐 이 얘기를 들으니까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뭐 이런 좀 속담도 맞습니다. 생각이 나네요. 네.